저는 안영신이고요. 류영희 선생님의 대화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질문이 지성인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류영희 선생님이 지성을 연마했던 과정, 그리고 지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지식에 대한 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이게 얼마큼 제가 소화해서 나오고 있는지 사실 좀 많이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지식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근데 되게 친절하시게도 서문에 딱 뭐라고 자기가 생각하시는 걸 정리를 잘 해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책의 서문을 옮겨보자면 지성인은 단순한 기능적인 전문가로서의 지식인이 아니라 시대의 고민을 자신의 고민으로 일체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맨 처음에 이 책을 읽을 때 이 문장이 좋다 이러면서 시한 문장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근데 너무 옳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고 지나가게 됐는데 다시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글을 읽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그냥 평범했던 말처럼 들렸던 것들이 이번에는 이 문장이 좀 생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서는 봤더니 그 리영희 선생님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랑 삶 속에서 이분이 생각하셨던 그 지성인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그려졌기 때문에 그 문장이 그냥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확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막 지성인이 뭐다, 지식인이 뭐다라는 이야기를 줄줄이 제가 그냥 한 생각들을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선 리영희 선생님이 하셨던 그 지성의 과정들, 연마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좀 따라가다 보면 선생님 말씀하셨던 지식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안 것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지성을 어떻게 연마했는가 그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성을 연마하는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지성은 사실은 조금 더 높은 단계처럼 저한테는 좀 느껴졌고요. 처음에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건 지식이라는 것들을 다루는 이분이 보여주시는 태도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분은 지식을 가지고 다지는 것들을 하시거든요. 가지고서 뭐 베트남전에 대해서 새롭게 보여주는 거, 미국이 어떻게 그 국가 이기주의적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하고 있는지, 세계 정세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들을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그 자료 분석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쭉 따라가다 보면 저 역시도 그분이 얘기하시는 호흡 속에서 같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리영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좀 한 번 더 옮겨보도록 할게요. 나의 본능적인 진실 규명 정신과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때까지 파고드는 집념의 결과예요. 따지고 파고들다 보니 진실을 만나는 거지요. 건축 설계를 하듯이 치밀하게 분석하고 종합 체계화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치밀한 설계 위에 완전히 균형이 잡힌 조직체로 짜기도 하고 구조물의 구성에 필수 불가결한 재료들, 즉 논증 자료들을 찾아서 모아서 철저하게 해체, 분해, 해부해서 알맹이를 드러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기질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이영애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이분이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결과물로서 참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분 되게 엄밀하게 그런 태도들을 직접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얘기는 제가 계속 글을 못 썼던 이유들이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자신의 누룩을 가미해서 소화한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각도로 교차 검증을 하고 다지기를 해서 내 나름의 내 것으로 머릿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나름의 문제 의식이나 분석 방식으로 내 것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용을 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이름에 기대어서 나를 동일시하라는 허용에 지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내가 소화된 것만큼 쓸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왜 막 뭔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거였던 거죠. 제 머릿속에서 충분히 해체하고 조립해보지 않고 제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준 이야기들, 해석하신 것들을 가지고서는 따라갔던 것들. 그래서 지성 가기 전에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에 대한 얘기들,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 또 이렇게 얘기들을 다시 이렇게 제가 다시 곱씹으면서 좀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지식을 다룬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연습하셨던 게 아마 지성을 연마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했나 좀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 연습하고 있었던 거, 지식을 다룰 때도 계속해서 하고 계셨던 건 정말 그런가 하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그분이 평생토록 하셨던 것들이 우상을 파괴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성을 뭔가 우상을 파괴하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셨던 부분들, 그거가 어떤 과정이었는지 좀 따라가 볼게요.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감히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뭐 북한은 무찔러야 되는 괴뢰 집단이냐,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냐, 민족주의는 정당한가,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시했던 질문들, 심지어 아직까지도 저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런 기제들에 대해서 다시 묻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들을 멈춰버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정말 그런 거지? 정말 그런 건가? 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들. 그게 그래서 이분이 그 끊임없이 지식을 다루고 연마했던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현실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나마 그래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했던 것들은 권력화에 대해서 경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어느 순간 굉장히 빛났던 사람들이 확 변절해 버리거나 아니면 분명히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공허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이유들이 뭘까 하는 거 보면 뭔가 변화하지 않고 고정된 모습으로 같은 모습으로 고정화되려고 할 때 사실은 그게 어떤 권력화하는 부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어떤 대상으로 외부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고 있는 거, 그냥 당연시해버리게 되는 어떤 그 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스승이라는 이름 속에 가두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뭔가 무심코 해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낡은 관습들, 그 속에 자기 자신이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계시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아마 그런 지식의 연마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부분, 그리고 가장 저한테는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인 건데요. 저는 기어이 썼다라는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쓰고 말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분이 서론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현실 상황을 묵인하거나 회피하는 것, 그냥 기꺼내 버리는 것으로 얼버무리는 태도를 배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라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리고 내가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알게 된 것들은 말하는 것이 역할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말씀하신 것대로 사시려고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이제는 좀 덜 힘들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무엇인가를 알게 됐을 때 그냥 지나쳐버리거나 분명히 그냥 묵인하거나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또 기어 이걸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도 또다시 그거를 쓰시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 힘은 결국에는 당신 스스로가 말했던 자유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책임을 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라는 건 내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다시 또 말씀하시고 그걸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그냥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게 아마 결국엔 이게 리영희 선생님한테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영희 선생님이 자기가 이제 지성을 어떻게 연마해오는 방법이 뭐였나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니까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지식인이 어때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냥 자기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거창한 선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살았던 모습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쭉 마치려고 보니까 근데 이분한테서 그럼 내가 배운 건 뭐지? 내가 이분이 이렇게 지성을 연마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촉발시키기도 하고 자극을 주기도 했고 나 역시 자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면 실제로 이분이 그렇게 살아냈던 부분들이 만들어냈던 효과들은 뭐지? 라는 좀 질문을 좀 더 해봤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했더니 이분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사다, 스승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왜 그 표현들을 쓸까? 그 단순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기 때문이고 계몽을 했기 때문일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한테서 뭔가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들로 80년대를 살아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효과들이 사실은 또 다른 식의 변혁을 이거는 리영애 선생님이 혼자 계획하실 수도 없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건데 분명히 질문을 해봐야 돼.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맞니? 그 다음에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 걸까라고 질문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 제기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판 위에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노신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에 대한 마음가짐, 그런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글을 써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했었을 때 결국에는 리영희 선생님이 택하신 건 계몽이었지만 그 계몽을 가지고 그냥 무엇인가 우리를 아니면 대상화해서 해버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좀 이렇게 깨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깨운 건 지식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식이랑 지성이 대체 뭐지? 라고 해서 막 찾아보기도 했었는데 성은 어떤 능력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지성이라는 건 알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지식이나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지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를 배우고 생각하고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영애 선생님이 그 부분이 우리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를 일깨워 주셨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봐.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했던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그분한테서 촉발됐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저런 식의 자기의 모습들로 대답을 찾아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자유라는 말을 하면서 그 서문에 그 선생님이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은 누구나 더욱이 진정한 지식인은 본질적으로 자유인인 까닭에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존재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얘기해 주신 게 아닐까.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말미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함께 고민하고 자신이 그 상황에 직면했거나 처했다면 지식인으로서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해 보기를 그럼으로써 책 속에서 진행한 것과 같은 자기 비판적 대화의 기회로 삼기를.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우리 역시도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들로 다시 질문을 저희한테 넘기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자기 답을 찾을 것인가, 무엇을 책임지고 어떤 자유를 펼칠까를 묻는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리영이처럼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리영이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좀 알려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